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정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S&P 500이 지금 닷새 연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증시와는 좀 대조적인 게 코스닥 어제 보니까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기는 양상이었고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그냥 미국 증시도 뭐 어느 쪽이 가고 어느 쪽은 빠질 거다 예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냥 뭐 지수가 오른다에 배팅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좋게 보면은 네네. 아니 테슬라 12% 하루에 그러게요. 이게 예. 말이 됩니까? 테슬라 실적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 네. 글쎄요. 사실 다우존스는 뭐 거의 242포인트 많이 올랐네 싶지만 워낙 지수가 높으니까 0.64%입니다만 예. 그냥 IBM이 혼자 또 멱살 끌고 올렸고요. 네. 이런 식이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어제 장은 이렇게 보면서 좀 했던 게 어려워졌던 게 갈수록 이제 시장 상호간에 그게 약해집니다.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 네. 시황 쓰는 사람들이 참 편했던 지난 몇 개월 있거든요. 네네. 미국 국채 금리하고 달러 시세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금리 오를 때 달러도 네. 강해지고 그런 거고 예를 들어 뭐 원자재하고 엮어서 설명할 것 같으면 달러가 약해져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뭐 네. 달러가 강해져서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습니다가 어제 뭐 달러도 강해지고 그러게요. 유가는 유가대로 지금 올라가고 브렌트요 80%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장이 약하면 또 금방 유가 급등세로 또 인플레 재가속 우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 유가는 유가대로 올라도 증시는 또 증시대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니까 예. 라가르트 그러게요. 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는 기대감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유럽 증시는 됐고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끝나고 나니까 22 총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사후적으로 오히려. 갖다 붙일 수밖에 예. 없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후적인 시황조차도 네. 시장 상황 따라서 억지로 갖다 붙여야 되는 완전 막 각계격파식의 시장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또 미국 4분기 GDP 속보치도 발표가 됐잖아요. 이거 보나마나 또 다음에 수정치 확정치 나올 때 틀림없이 낮아질 겁니다. 도대체가 저 숫자는 저 보세요. 그렇게 확 단언하시는 이유가 저는 있으실 것 요거는 같은데. 한번 단언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뭐 유튜브에 워낙 예. 알고리즘으로 올라오는 광고들 중에 손모가지 걸고 이 종목 사세요 하는 분들 많던데 전 뭐 손모가지는 안 걸겠습니다만 미국 최근에 다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은 속보치라고 해서 제일 먼저 발표되는 것이 수정 확정치로 가면서 전부 낮아지거든요. 예. 저거 3.3% 연율로 시장 예상치 2%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냥 뭐 대충 부르는 숫자는 아닐 텐데 제일 높게 부르는 게 2.5%였어요. 저게 어떻게 3.3이 나오죠? 과거 추이가 계속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확정치는 저보다 훨씬 네. 낮아질 수 있다. 저는 갈수록 미국 지표 자체도 굉장히 어떤 그 의지가 작용한다라는 생각을 자꾸 의심을 근데 만약에 하게 됩니다. 그때 돼서 시장이 또 올라가면 시장은 또 이런 해석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미국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할 금리나 수 뭐 있다. 갖다 또 이렇게 붙이면서 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도 거고. 갈 수 있고 이것저것 어렵네요. 떠나서 어쨌거나 지금 뭐 미국 장은 빠지기 싫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장중 고점으로는 못 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봤던 S&P 500의 장중 고점은 기술적으로 꽤나 크리티컬한 레벨이라서 네. 그것까지 열어버리면은 뭐 할 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말 또 뉴욕 증시를 한번 봐야겠네요. 예, 오늘 의외로 이제 그거 해서 저 종가 기준이 아닌 네. 그냥 장중 고가 장중 기준. 고가 기준으로도 그저께 고점을 열어버린다면은 예. 또 이제 새로운 기술적 저항을 하나 또 올라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 오늘 좀 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늘 또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종경 기업 분석팀장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만인가요? 네. 한 달 해가 만에 바뀌었어요.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예. 한 달 동안에 우리 시장 분위기 어땠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면서.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연초부터 뉴욕 시장 같은 경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좋아요. 네. 예, 네. 반대로 우리 시장은 연말에 좋았다 연초에 지금 확 네. 꺾이고 있어가지고 뭐 꼭 같이 가라는 법은 없지만 이게 이제 미국 시장과 반대로 가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한 좀 허탈감 같은 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 소외감이 좀 심해지는 예, 느낌. 상대적인 소외감도 네. 심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 GDP도 뭐 예상치 대비 뭐 실제치도 많이 나오고 사실 우리나라도 GDP 발표치가 그렇게 나쁜 편은 지금 또 아니거든요. 예. 예, 따라서 뭐 연초부터 뭐 물론 뭐 이차전지라든지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또 분위기 좋은 곳들도 있고요. 예. 예, 따라서 최근에 이번 주인가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기가 좀 이제 예. 이렇게 바뀐 방향도 예. 이제 슬슬 대한민국 시장을 좀 싸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참 그 기아나 현대차 주가가 그렇게까지 짱대 양봉을 만드는 걸 보고 저는 놀란 게 실적에 그렇게 정직하게 반응한 것도 오랜만이었고 우리 시장에서 그 무거운 종목이 또 그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도 그러니 조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 그 말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될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시장을 다 떠난다기보다는. 예, 물론입니다. 일단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1월 들어서 우리 시장의 하락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 예, 시장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예, 가격 그 메리트. 상황에서 실적까지 잘 나오니까 네. 사실 그럼 유일이면 됐다.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올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GDP 숫자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뭐 경기 소비자나 에너지주 관련돼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뭐 에너지 주자 여러 가지 뭐 대선이라든지 이슈가 엮여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경기 예. 소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그 미국 그 내수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또 얘기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연초의 조정은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작년 연말 상승에 대한 조금 이렇게 키 맞추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지난해 연말이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과정일 뿐이다. 아,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솔직히 작년 연말이. 12월 달이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던 산타랠리가 나타나고. 네. 예. 그럼 언제부터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특히 코스닥이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네.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코스닥 낙폭이 좀 커지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예. 예. 사실 작년 연말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우리 좀 기업들, 특히 또 코스피의 좀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네네. 그런 인식의 반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따라서 요 1월에 요 코스피 쪽에서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1월 하반 이제 2월 초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분위기가 저는 이게 실적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서 물론 실적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성적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호실적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전체적인 코스피도 분위기가 좀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우리 최 팀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간격으로 나오셔가지고 주로 이제 IPO 시장을 짚어주셨는데 작년에 IPO 쪽만 볼 것 같으면은 2023년은 그동안의 부진을 씻고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한 해 그렇게 평가할 만한 2023년 맞습니까? 2023년의 IPO 시장을 한마디로 저는 반등이라고 말씀드리고 반등. 예,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IPO 시장이 굉장히 재밌었었는데 일단 상장 기업 수가 명확하게 2022년 대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70개에서 작년에 82개가 상장을 했었거든요. 네. 예, 꽤 큰 반등이었고요. 주가 수익률도 2022년을 바닥으로 이렇게 좀 또 작년에 주가 수익률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지금 좋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가 수익률도 좋았고 상장 기업 수도 좋았는데 저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지막 게 24년이고 앞에 게 23년이고 네네. 그 앞에 게 22년인데 아니 공모 규모는 너무 작았던 지난해 겁니다. 그러네요. 지난해가. 예. 그래서 작년이 제가 아주 좋았다는 표현보다는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저 공모 규모도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22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네네. 그 한 방이 저 막대기를 저렇게 올렸나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보시면은 2021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전고점이죠. 우리나라 IPO 시장이 뭐 역대 최대의 시장을 기록했던 게 2021년이면은 2022년은
그래프 보기보다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장 기업 수 자체가 70개로 확 줄어들었고요. 네. 공모 규모는 되게 멋있게 16.1조가 찍혀 있는데 저 중에 LG 엔솔이 1월 초에 혼자 13조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2년은 3조 원대 초반 공모 규모의 70개의 상장 기업 수를 기록한 바닥 시장이었어요. IPO 네네. 시장 의미로는. 그래서 2023년을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기업 수도 늘었고 LG 엔솔을 제외한 그 공모 규모 같은 경우도 3조 원대 초반에서 3.9조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꽤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21년에는 저 기억할 만한 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시리즈가 들어왔었고요. 카카오 예, 그리고 시절. 워낙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는데 네. 제가 보통 이렇게 이 IPO 시장에서 이제 소위 저희가 대여급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은 단일 공모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단일 공모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기업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ET,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까지 6개나 올라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2023년 작년을 복귀해 보시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머티나 예.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의 공모 규모가 4천억 전후였기 때문에 사실 2021년도의 대여급들에 비하면은 미들급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죠. 예. 사실. 예.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작년 IPO 시장도 좋았는데 2024년은 뭐 2021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네. 이제 좀 중대여급들, 대여급들의 기업들이 뭐 살살 복귀를 하면서 좀 내년이나 후년의 고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네. 예. 때마침 오늘 또 신규 상장하는 기업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조선 기자재 쪽인가요? 현대임스. 네, 현대힘스입니다. 예. 조선 기자재를 하고요. 회사가 하는 일은 곡블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블록은 그냥 배의 일부분을 저기 외주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투자자분들은. 근데 이게 회사명이 현대힘스잖아요. 예. 원래 HD현대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HD현대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제 인수 전후에 요거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P가 있고요. 그리고 2대 주주는 그대로 HD 한국조선해양이 21%를 유지하게 됐어요. 요번에 2천억대의 시가총액으로 오늘 이제 상장하게 되는 거고요. 현대힘스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 경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히 시장 안 좋은데 조선주들은 그래도 견조하거든요. 네. 예. 조선주들의 정고점이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예. 2021년 기준의 수주 잔량이 2011년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제 조선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수주가 좀 중저가 위주의 선박을 위주로 들어왔었다고 하면은 최근 2, 3년 사이에는 이 선박의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조선 빅3들의 수익성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조선업황이 회복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조선업도 이게 뭐 다른 그 산업 구조와 비슷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외주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도 예, 조선업도. 예. 따라서 그 외주 업계에서는 특히 이 HD 현대그룹의 물량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지난 2, 3년 새 계속 실적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평균 가동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뭐 상장 이후에도 뭐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게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별도의 회사가 있었던 거죠. 아, 맞습니다. 네. 2008년도에 이미 별도로 설립이 되어가지고요. 네. 예, 운영을 잘 해오다가 요번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거죠.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는 굉장한 알레르기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국내. 공모가가 7,300원. 어땠어요? 그 수요 예측 당시에 기관 수요 예측 당시는요? 공모희망가 자체가 5,000원에서 6,3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6,300원인데 7,300원이 됐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그러네요. 거죠. 기관 수요 예측도 2,000곳 이상이 저기 보시면 2,099곳이라고 적혀 꽤 있는데 셌네요, 경쟁률 자체가. 저 정도 기관 개수면은 다 들어왔다고 보시는 그러게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균 경쟁률은 이제 1,000대 1이 조금 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으면은 뭐
뭐 300대 1이 낮은 거고 500대 1이 높은 거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미 100대 1이 넘어가면 이미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올해 지금 그 1월, 2월 각각 8개씩 그 수요 예측과 청약이 지금 쭉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하는 것마다 지금 뭐 흥행에 있어서는 계속 뭐 연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흥행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올해 그렇잖아도 뭐 IPO 시장에 대해서 그 분위기 그 관심도 많으신데 예. 연초부터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 자막이 나오는 이틀 새 419%, 새해 1호 따따블, 저기 뭐였죠?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그 올해 상장 1호 기업이었고요. 예. 일반 상장 기준으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상장을 했죠. 예. 수요일 날 상장해서 첫날 플러스 300% 공모가 대비 4배 주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 거래일째도 또 상한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와. 그 뭐 하는 회사길래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그 원전의 그 AS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진엔텍이 시장에서 좀 이제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 폐원전 관련돼 가지고 네. 예, 그거를 정리하는 일을 또 우진엔텍이 신사업처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 뭐 고리 1호기라든지 월성 예. 1호기라든지 고리 2호기라든지 그래서 2024년 올해부터 원전 해체되는 스케줄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허. 예, 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고요. 네. 사실 이거는 회사의 원론적인 얘기고 우진엔텍이 이렇게까지 좀 관심을 끌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시가총액이 500억대에 상장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저는 그걸 공모가 처음 생각했을 때 500억 정도짜리였다. 예, 아니, 공모가 자체는 여기도 흥행에 성공해서 높게 나왔어요. 그 네. 공모 희망가의 상단이 4,900원인데 예. 상장가가 5,000원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원체 회사 자체가 사이즈가 작았던 거죠. 예. 저는 이제 사실 그걸 엉덩이가 가볍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 IPO 시장에서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향후 그 투자하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은 변수인데 첫날 기준, 상장 첫날 기준 유통 가능 물량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회사도 작은데다가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이 17.8%밖에 안 됐어요. 전체 굉장히 주식. 적었네요. 예, 전체 주식. 예. 일반적으로 전체 주식의 유통 물량이 한 30% 전후돼도 그렇게 많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근데 17.8%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뭐 품절주는 아니더라도 품귀주네요. 품귀, 예. 예. 그래서 이틀째 날까지 좀 그렇게 좀 크게 힘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저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첫날부터 그 급등한 주가를 쫓아가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팀장님. 네, 그 예. 아까 17%밖에 안 된다 유통 가능 주식. 네네. 나머지 그러면 83%는 누가 들고 있는 겁니까? 일단 대주주가 뭐 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평균적으로 예. 들고 있는 거고요. 예.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대주주 지분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예. 그 코스피 상장사인 우진이 41%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재미난 건 신팩이 2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팩이요? 예, 신팩이요. 여기도 상장사죠. 예. 네. 그래서 우진하고 신팩이 갖고 있는 물량만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투자했던 벤처금융들도 있고, 뭐 기존 주주들도 있고, 이번에 공모주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이제 17.8%였는데, 그것만 딱 이제 거래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사주라든지 기존 주주라든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면 2, 3년까지 보통 보유예수가 묶이기 때문에 예. 상장 첫날 기준으로 이렇게 딱 공모 물량만 유통되는 주식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나 그 뭐 우리 사주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틀 사이에 내 재산이 4배가 돼요. 아, 근데 그게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요. 그건 또 해석이 잘못된 예, 겁니다. 예. 제가 이거는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시던 아파트를 예. 5억에 팔았어요. 예. 근데 다음 날 그게 20억에 거래가 돼요. 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배 아프죠. 예. 내 회사가 지금 2,500억이잖아요. 네. 근데 500억에 상장했잖아요. 다시요. 내 회사가 지금 2,500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대주주 아. 입장에서는 예. 이게 500억 가치로 상장을 한 지금 거잖아요. 가치가, 예, 기업 그 가치가. 공모자금 조달도 지금 회사가 가치였으면 5배의 공모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첫날 주가가 상승하는 게 대주주 입장에서 무조건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사주 입장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주 그러면 입장 공모가 산정한 주관사들이 잘못했네요. 그 좋은 회사를 갖다가 그렇게 4분의 1 정도 가치밖에 후려쳐가지고 상장시키는 실력이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역으로 볼 해야죠. 것 같으면은 네. 그 500억짜리면 충분한 회사를 그냥 사람들이 우 달라들어서 갑자기 2천억짜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안 그런가요? 지금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주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두 개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예.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2천억짜리 회사를 주관사가 잘못해서 500억에 상장시킨 건지 아니면 500억짜리 회사가 지금 시장의 과열 때문에 네. 지금 하루 만에 2천억이 된 건지 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증권사 직원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공모가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공모가가 정확하면은 공모가로 상장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투자의 기회가 안 생기는 거죠. 예. 공모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모가가 싸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예. 공모가가 잘못돼서 비싸게 들어오면은 또 이제 주가가 하락해서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아니 증권사가 공모가를 정확히 측정해야지라고 당위성을 부여를 하실 때 그게 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정말 정확한 공모가로 상장을 하게 될 경우는 투자 수익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예. 예, 그래서 공모가는 항상 뭐 잘못돼 있는 게 공모가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네요. 정확한 논리시네요. 네.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세조차도 정확하다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항상 봅니다. 가변적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150만, 투자 기회가 150 생기는 얼마 거고요. 전까지만 하도 네. 15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50만 원을 하겠습니까? 그럼 네네. 150만이 틀린 건가요? 50만이 틀린 건가요? 그죠? 예. 그러네요. 그래 이 답 없는 이쪽 세계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이론을 제시하고 각자의 뷰로 따라서 부딪히는 그런 그렇죠. 가운데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요 지금 나누고 있는 요 말씀을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금 좀 계산해 온 숫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82개 기업이 IPO를 했습니다. 82개 중에 그 공모가 대비 한 달 만에 주가가 상승한 게 59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75% 정도. 그러니까요. 네. 예, 예. 4분의 3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공모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네. 그럼 제가 바꿔서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82개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일 주가, 상장일 종가죠. 네. 상장일 종가 대비 한 달 동안 플러스 계속 상승한 기업은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고점을 찍은 기업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가요? 예, 이게? 저 비슷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 워낙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 2023년에 82개 중에 첫날 주가가 2배 이상, 그러니까 네. 뭐 3배, 4배 다 네. 포함해서 2배 이상 간 기업이 23개 나왔습니다. 예, 공모가 대비 2배 예, 이상. 예. 근데 그 기업이 한 달 만에 23개 중에 주가가 계속 오른 건 4개밖에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첫날에 뭐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뭐 4배 올랐다 이런 얘기들에 너무 현혹해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공모 투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공모가에 들어가는 워낙 매력적인 투자이고요. 또 하나는 상장 이후에 너무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기업들 재투자하는 거를 저는 오히려 늘 이제 좀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호가 보니까 현대임스나 우진엔텍은 뭐 현대임스는 지금 오늘 이제 공모가 4배까지 네. 지금 호가로는 책정이 되어 29,200원이고 우진엔텍은 또 상한가가 예상이 되네요. 네네. 일단 최근에 IPO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예. 좀 살짝 과열 장세에 들어갔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네. 있어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물건값이 하루 만에 4배가 되는 마트는 좋은 마트가 아닙니다. 예. 아니 어저께 제가 분명히 가서 양파를 1,000원에 샀는데 오늘 갔는데 4,000원 내라고 그러면은 그 마트를 어떻게 믿겠어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IPO 시장 자체가 조금 과열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우진엔텍도 상한가가 났지만 어저께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드림인사이트도 네네. 첫 거래일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따라서 지금 다만 지금 이거 지금 자막이 좋은 자막이 있는데요.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장한 신규 상장인데 네네. 장중에 3배 이상 거래가 되다가 약 2배 정도의 주가로 종가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정확하게 경우는 어떤 회사죠? 네. HB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회사? VC입니다. 아, 벤처캐피탈이요. 예, 벤처캐피탈이고요.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벤처캐피탈들이 꾸준하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고 있어요. 어허. 예, 근데 뭐 벤처캐피탈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요. 네.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 2배 정도 오르고 이제 오늘 주가는 이제 좀 횡보 정도로 지금 예상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IPO 시장에 조금 이렇게 과열세가 된 것도 맞지만 이게 좀 점차 이게 좀 제자리를 좀 찾아갈 거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과열세가 올해 IPO 시장에 대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연초부터 너무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거는 네.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있네요. 근데 시장 자체가 뭔가 좀 부진할 때 오히려 종목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경향은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그 대여급이라고 불리는 큰 기업들도 가끔씩 상장을 하지만 뭐 1,000억이 안 되는 소형주들, 뭐 1,000억에서 2,000억, 3,000억 하는 이런 미드 스몰캡들이 아무래도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상장 첫날이나 그렇죠. 언급하신 예, 것처럼 시장이 맞아요. 어려울 때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기 뭐 팀장님께서도 과거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다시피 IPO 시장에서는 보통 몇 주 받느냐, 개인 투자 입장에서 네. 몇 주 받은 다음에 상장 당일날 파느냐, 아니면 하루나 이틀 더 가보고 파느냐, 이 게임이었다가 작년에 그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머티 같은 이런 종목들 때문에 약간 인식이 달라져서 무조건 첫날 팔 게 아니다 하는 인식도 생겼던 것 같아요. 이후 시세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물론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워낙 눈에 띄는 유명한 주식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예, 왜냐면은- 처음에 조정받다가 예. 쫙 시세가 났죠. 첫날 2배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확약 없이 투자한 첫날 매도한 기관들도 꽤 좋은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상승했기 때문에 재투자의 기회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네. 3개월 확약이나 6개월 확약으로 주식을 안 파는 약속을 맺고 들어온 기관들은 주가가 2배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그러네요. 결국엔 또 승자가 됐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은 저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좀 묵직한 코스피 주들 있잖아요. 예. 네. 기관들이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라도 3개월이나 6개월의 확약을 더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IPO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예. 기관들이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주식을 처음에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어요. 근데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2024년에 예. 저의 이제 투자 전략이나 투자 전략 예. 추천 전략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대형주들뿐이 아니라 작년에 굉장히 재미났던 주들이 2023년 하반기에 상장했던 그 특례 상장 바이오테크들이 말씀하신 딱 그 모습을 취했습니다. 첫날은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요. 오히려 네네. 둘째 날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어요. 어떤 예. 종목들이었어요? 작년에 바이오테크들이 그런 모습을 좀 바이오테크. 보였었고요. 뭐 큐로셀이라든지 등등의 종목들이 그게 둘째 날부터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반기에 상장했던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었고요. 아, 상장 당일보다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면은 네. 2월부터 본격적인 특례 상장 기업들의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2월이요. 예,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 그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예. 환불이 되는 주식이란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이죠? 예, 공모가의 90%까지 3개월 동안 환불을 해드립니다. 증권사가. 아, 증권사가. 그러면 이게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를 하회하더라도 네. 공모가 90%까지는 보장을 받는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러면 그 주식들이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 주식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네, 증권사가 그거를 오.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거를 환매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 그 특례 상장하는 기업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특례는 다 해당되는 건 일부. 아니에요. 그 뭐 테슬라 요건이라든지 성장성 특례라든지 이런 일부 특례 같은 경우는 의무로 되어 있지만 예. 굉장히 재미나게도 지금 2월에 E8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자진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3개월 환매를 붙여놨습니다. 호호. 그 다시 기업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예, 2월 달에 진행하는 특례 상장이 전부 4개입니다. 네. 코셈, E8, K웨더, D&D 파마텍 모두 좋은 회사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E8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자진해서 3개월의 환매 청구권을 붙여놨습니다. 오. 이건 개인 투자자만 됩니다. 기관 투자자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겠죠. 어허.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투자 전략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예. 일단 하반 경직성을 마이너스 10%로 막아놓은 다음에 많이 터져봐야 10%. 그렇죠. 그럼 그다음에 잘하면 이틀째나 3일째에 주가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 사실 이런 전략을 좀 집중해서 사용하시면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기업 이름이 어려워. E8랑 뭐요?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 네. 이 두 개는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다고요? 네, 3개월에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는 주식들입니다. 정민은 그 이 종목들에 들어간다에 500원 겁니다.
500원이요? 아, 이제 51분이니까 호가 좀 볼게요. 그러시죠.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시장 예상 시장 오늘 체결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2,466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한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장에서도 일단 좀 보합권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락하면서 1% 넘게 떨어졌었는데요. 간밤 테슬라 주가가 또 12% 급락을 했죠. 오늘 코스닥도 그 여파로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81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0.2%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3만 7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호가는 36만 6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만 6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3%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6만 100원. 현대차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400원이고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주가 그에 화답하는 모습이고 셀트리온이 0.4%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1,200원. 기아가 2.3% 강세가 예상됩니다. 95,200원 지금 호가 기록이 됩니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오히려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역대급 실적에다가 이런 모습에서 또 시장 대비 견조하게 좀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호가 분위기고요. 네이버는 보합 예상되고 포스코홀딩스가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3.9%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로는 21만 8천 원이고요. 어제도 주가가 또 5% 넘게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3.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7만 2천 원. 이 가운데 HLB가 1.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5만 5,700원. LNF가 4.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2.6%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600원이고요. 알테오젠 지금 호가에서는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3,900원. HPSP가 3.4% 하락 예상되고요. 리노공업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2만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 16만 7천 원. JYP 엔터테인먼트는 0.4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2,4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상장하는 현대힘스 지금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7,300원, 그러니까 공모가의 4배면 이제 29,200원인데 오늘 공모가의 4배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따따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진엔텍은 이번 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지금 상한가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HB인베스트먼트는 오늘 5.9%도 약세가 예상됩니다. 같은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다 하더라도 또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릴 걸로 보이고요. 오늘 개장까지 이제 5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닥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거나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좀 하단이 지지될 것 같은데 글쎄 일단 호가하고 또 개장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야겠네요. 예. 결국 2차 전지가 문제가 되네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게 여의도와 방송가에서의 어떤 그게 돼버렸으니까 장 뚜껑 열리고 한번 보시죠. 근데 저기 IPO 금년에 네. 소위 말하는 대여급으로는 금년에 뭐가 있습니까? 토스뱅크. 네, 토스뱅크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게 아직도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올해 하느냐 언제 하느냐의 문제지. 토스뱅크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가 예, 상향을 예, 하게 되는 예. 거죠. 비바 리퍼블리카의 상장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비바 리퍼블리카와 그다음에 DN 솔루션즈, 이게 두상공작 기기입니다. 두 개 회사가 그 증권사들의 입찰 제안서와 이제 PT나 그런 거를 진행을 하고 이제 상장 주관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이면은 어느 주관사가 비바 리퍼블리카와 그다음에 DN 솔루션즈의 상장을 주관한다는 뉴스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 상장사 주관 계약을 맺게 되면은 상장 시점까지 평균적으로 2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그럼 토스뱅크의 상장은 2026년이겠네요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스뱅크라든지 DN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다들 시가총액이 5조, 10조 그 이상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특별한 대여급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신경 많이 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사인하고 뭐 바로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해도 뭐 열심히 청구서 만들어가지고 청구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내운영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비바 리퍼블리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DN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상장에 대한 소식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APR이나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내로 상장이 마치는데요. APR은 시총 1.5조 이상, 그다음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시총 3조에서 4조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올해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 같은 게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대여급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제도전입니다. 제도전. 지난 3, 4년 동안 상장을 추진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철회한 기업들이 네. 있어요. 네. 이제 그 기업들 중에 이제 올해 몇 개가 돌아올 거로 보이는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K뱅크와 서울보증보험의 제도전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공교롭게도 지난주였나요? K뱅크 쪽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예. 상장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소식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뉴스만 나오고 있는 뭐 SSG.com이라든지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LG CNS라든지 이렇게 좀 대기업의 또 이런 또 계열사들의 상장도 어느 정도는 지금 무르익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언급한 기업들 또는 뉴스에서 뭐 IPO 합니다라고 얘기 나오는 기업들이 올해다 상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이나 후년까지 이렇게 쭉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의 IPO 시장은 그러니까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2023년 IPO 시장을 제가 반등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네. 올해는 상승입니다. 올해는 예,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이 고점. 예, 이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말씀 나누다가 또 보나마나 정민행한테 잘릴 텐데요. 왜요? 개장 상황 보자고. 아. 그래도 먼저 여쭙고 싶은 거는 네네. 이거 뭐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저는 가끔 와 여기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이렇게 무슨 뭐 환율도 이렇게 우대할 수 있고 외화 통장 뭐 이런 거 가입자가 보면은 지금 엄청 아니 도대체 그 노하우가 뭔가 싶은 거예요. 그 시중은행들도 못하고 그 대형 금융기관들도 못하는 그 조건을 막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사실 이게 같은 금융권에서 또 되게 민감한 이슈이기도 해요. 네. 예, 근데 그냥 자원도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들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지점도 없고요. 예, 직원도 그렇게 많지 인건비 않고요. 안 나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좀 시중은행 대비 그런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토스뱅크뿐이 아니라 뭐 K뱅크라든지 네.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예. 뭐 관련돼서는 사실 시중은행보다는 또 좋은 조건으로 팔아야지 시중은행을 안 가고 인터넷 뱅킹을 하게 그렇겠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양쪽의 그런 그 산업이 뭐 균형 있게 잘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양시장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됐는데요. 과연 또 코스닥에서는 또 2000년제 관련주들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가 시장 방향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2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닷새 연속 고점을 높여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가 2%였는데 연율 기준으로 3.3%,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요. 여기에다가 근원 또 PC도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S&P 500, 나스닥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 코스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2,458포인트 재차 2,46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55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0.65% 하락합니다. 81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떨어집니다. 73,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7% 내림세 136,4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49% 떨어집니다. 362,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하락합니다. 77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5% 떨어집니다. 59,600원이고요. 현대차가 0.3% 하락합니다. 187,9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1.3% 하락합니다. 17만 9,600원. 그리고 기아가 지금 0.6% 상승합니다. 92,900원이고요. 네이버가 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2% 하락합니다. 3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거 좀 줄줄이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호가보다는 괜찮아요. 지금 0.4%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내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22만 6,500원. 에코프로는 1.3%, 1% 하락입니다. 48만 5,500원. HLB가 1% 상승합니다. 5만 5,400원이고요. LNF가 1.5% 떨어집니다. 15만 5,100원. 셀트리온 제약이 약보합권이고요. 알테오제는 0.4% 상승합니다. 7만 4천 원이고요. HPSP가 0.2% 소폭 하락합니다. 리노공업이 4% 약세 21만 6천 원.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약보합으로 16만 7,300원. JYP 엔터테인먼트 0.4% 하락합니다. 자, 오늘 신규로 상장한 종목 현대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7,300원이었고요. 주가는 공모가의 4배까지 올라섰습니다. 29,200원. 자, 그리고 우진 엔테 이번 주 수요일에 상장한 종목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 호가와는 좀 다릅니다. 4% 강세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59억 원, 227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29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5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4억 원, 396억 원 순매도입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개장한 지 3분가량 지났는데 지금 이미 1,416계약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외환 시장은 또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자, 오늘 달러원 환율입니다. 2원 상승한 1,337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보셨잖아요. 지금 네.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은 네. 뭐 외국인들 속을 갖다가 우리가 버선 속 디비듯이 볼 수 있으면은 돈 벌기 편할 텐데 그러게. 그게 잘 안 되고요. 예. 선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지수를 조절하려는지.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미국도 안 따라가지만 네. 이제는 일본도 안 따라갑니다. 우리가 니케이는 확실히 정점 본 것 같네요. 단기 정점은. 네네네. 니케이는 단기 고점에 대해서. 단기 고점은 본 것 같아서 예. 계속 이제 니케이는 흘러내리고 중국은 뭐 부양책 기대로 또 반등 시도 나오고 하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돈들이 조금 이렇게 흘러 들어와 줄란지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거고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뭐 외국인들 지수 선물 갑자기 저러다가 뭐 3,000개, 4,000개 되면은 오후에 또 양전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제 막 밀릴 만큼 밀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 2차전지 쪽으로 지금 네,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양봉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2차전지주들은. 종목 토론방 이렇게 구경 가보면은 저기 뭐 실손보험도 깨서 지금 뭐 마지막 물타기를 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줍줍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이 와중에 조선주름 좋고 현대인수도 조선주 좋네요. 좋고 어제 좋았던 바이오는 바이오요? 하루로 그치나? 아니면 계속 좋은가요? 바이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이에요. 코스닥 쪽이? 예, 뭐 HLB도 그렇고 네. 바이오 쪽은 좀 종목별로 조금 모멘텀이 엇갈리다 모멘텀이 보니까 엇갈린다? 예, 뭐 한미그룹 쪽도 다른 이슈가 있는 거고 예. 해운주 계속 좋은가요? 해운주요? 해운주도 종목별로 달라요. 종목별로 HMM 좀 달라요? 올라가고 네, 페노션 0.8% 올라가고 종목별로 다르다. 예. 시장 어렵다는 얘기네. 어렵죠. 이게 뭐 어떤 예. 섹터가 우르르 동반 강세 이런 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나마 조선주는 괜찮아요. 로버스. 제가 화면에 나올 거예요. 로고. 네. 화면에 바로 보여주실 건데 네. 한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지금 보면은 0.5% 하락입니다. 뭐 뉴로메카는 좀 상승 중이고 종목별로 네. 다르죠 또. 종목별로 네. 다르고 그렇구나. 참. 최준경 팀장님 오늘 네. 시장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지금 일단 뭐 신규 상장한 종목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들 분위기는 또 굉장히 좋고 네. 또 시장 자체는 좀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코스피 오늘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도 강보합권이거든요. 네네. 예. 사실 오늘 지금 시작장에 대해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외국인들의 순매수 외국인들. 하고 있다는 얘기는 국가 대 국가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증시가 뭐 저점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겠죠. 미국하고 예. 일본이 뭐 주구장창 오르기만 했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이. 또 하나는 업종 본료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또 바이오 헬스케어 쪽입니다. 아까 저기 그래프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예. 제가 IPO 시장에서 올해 그렇게 유망하다고 보는 그런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대역급과 제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IPO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거라고 제가 제안드리는 키워드가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바로 로봇하고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올해 IPO 시장에서 많은 물량을 차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세 가지를 제시를 드리는데 세 가지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예, 로봇은 대세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두산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이제 올해 내년을 걸쳐서 이제 작고 큰 기업들이 네. 계속 많아지는 분위기가 로봇 분야이고요. 예.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지난 2, 3년 동안 계속 늘어났고요. 네.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좀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정점으로.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는 또 느낌이 또 다른 게 지난 3년 동안 가장 안 좋았습니다. IPO 시장에서도.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 제대로 된 밸류를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장이 많이 쌓여 있다가 올해부터 현재 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IPO 예정 기업 명단에 가장 많은 그 기업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올해 2024년 뭐 IPO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는 저의 논리가 근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임상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예. 아픈 사람도 병원을 못 가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럼 병원에서 그 임상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죠. 임상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상도 없고 진행하기도 또 어렵고요. 의사 선생님도 부족하고요. 예, 근데 일상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스케줄도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게 의학 임상이라는 게 무슨 고등학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이게 일상이 회복된다고 결과값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시간이 걸리죠. 맞습니다. 시간이 예, 걸립니다. 예. 그래서 2022년, 23년 일상의 회복이 이렇게 쭉 오면서 예. 임상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그 결과값이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회사별로 하나둘씩 저는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은 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니까 뭐 인성 정보도 그렇고 좀 헬스케어 쪽으로는 또 강세를 보여주긴 하네요. 예. 아까 그러니 결국 세 개의 테마 묶자면은 로봇과 공장 자동화가 하나고 네, 전기차하고 2차 전지를 묶을 수가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헬스케어를 예. 묶을 수 있는 3대 축인데 네, 요즘 월가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히면 그냥 AI로 다 퉁치더라고요. AI 때문에 생산성도 좋아질 거고 네네. AI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거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AI라는 그 테마나 그 트렌드에 편성하기 힘든가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너무 좋죠. 좋아요? 다만 AI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AI가 좀 큰 회사들 위주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하나 그 AI 말씀 주셔서 네.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것도 좀 꼭 말씀을 드릴게요. 네. AI 같은 경우는 로봇하고 양쪽의 두 팔이 AI의 로봇입니다. 그렇다 봐야죠. 예, AI가 소프트웨어고요. 예. 로봇이 그렇죠. 그 실체입니다. 하드웨어죠. 예, 하드웨어입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산업과 대한민국의 증시는 소프트 파워보다는 하드 하드웨어. 파워를 좋아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생산이나 그런 거에 집중돼 있고 그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같은 경우는 또 그 외국 시장의 예. 기업들이 또 두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도 대한민국은 AI도 물론 좋지만 이 로봇 분야가 조금 더 각광을 더 받고 우리 시장과 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로봇주. 그러면은 왜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 좀 조정 받을 때도 좀 매수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그 장기 상승을 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네네.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당장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KNR 시스템, 그다음에 뭐 PNS 미케닉스 같은 이런 중소형 로봇 관련주들의 상장이 계속 이어지고 또 있고요. 중소형 로봇주들이 또 하나는 올해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내년이나 후년에 HD 현대 로보틱스나 하나 로보틱스 그리고 코스모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하.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로봇과 이 공장 자동화 이슈는 이제 올해도 좋지만 이건 네. 계속 좋아지는, 예. 계속 상승하는 그런 테마이자 이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APR 이게 원래 올해 코스피 상장 첫 타자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상장 일정이 연기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금감원에서 이 예. APR에 대해서 증권신고서를 이제 수정해서 이제 1월에 수요 예측을 하려고 했던 걸 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제가 뭐 일반론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증권신고서가 나왔다가 수정 보완돼서 다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공모 희망가가 수정되거나 이 공모 비율이 수정되거나 공모 주식수가 수정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 이거 왜 그렇지 하고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번에 APR처럼 날짜만 바뀌는 경우는 사실 큰 이슈가 아닙니다. APR 같은 경우는 마지막 증권신고서의 수정 공시를 통해서 2023년 예상 실적을 이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2023년 4분기 실적이 또 이게 좀 안 좋으면 또 약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23년에 굉장히 훌륭한 실적을 마지막 또 그 증권신고서 수정에 이렇게 좀 공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상치를.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날짜만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왜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팀장님, 이 IPO에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 해서 이제 몇 주씩이라도 받고 하고 또 기관들은 또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에 외국인들도 참여합니까?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를 하고요. 네,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 쪽으로 기관 쪽. 예, 들어오게 되죠. 기관 투자자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아까 뭐 팀장님께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30%가 간당간당 오락가락하고 있는 아직 안 걸로 돼, 예. 아직 안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최근에 많이 줄어서 30%가 뭐 될랑말랑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알기로도 통상적으로 30% 초반은 유지했었는데 그 말씀은 역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그러면 결국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요게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죠. 네, 그래프 나오네요.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23년 초에 27%까지 내려갔었네요. 저도 저 숫자는 몰랐는데. 그러네요. 예, 최근에 29%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분명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또 외국인들 투자 다시 돌아오는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1월 달에 지금 상장 예정인 종목들 저희 화면에 나오는데 이 기업들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언급됐던 코스피 1호 상장 기업 APR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1, 2월에 상장하는 코스닥 기업이 11개입니다. 11개. 예, 예. 그래서 뭐 기업들 뭐 다 말씀 뭐 다 드리진 못하지만 좀 매력적인 다 매력적이에요. 다 사실 그게 다 IPO 시장의 다 매력이거든요. 매력적이에요. 예. 그러면 이 방송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최 팀장님이 설명을 다 안 해주고 하셨는데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흥국증권에 들어가야 됩니까? 흥국증권에 가면 제가 리포트를 굉장히 잘 써놨고요. 예, 거래소 공시 네. 사이트가 가장 보기 편하고 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말씀 꺼내주셨어요. 저희가 보통 공시라고 하면은 그 다트의 금감위 공시를 가장들 많이 찾아보시는데 네. 카인드라고 불리는 거래소 공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카인드. 예, 그래서 저는 공시 찾아볼 때 그 다트와 카인드 두 개 다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서 특히 이 신규 상장 시장, IPO 시장에 관련된 공시는 예, 카인드 공시가 가장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힘들다 하신 분들은 저희 원이쇼 다시 보기 하면 되죠. 네, 화면에 지금 CG로 다 나갔어요. 그랬어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